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많은 촌철님들이 우리 제이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어떡하죠? 제이비님 캐치하세요. 김성배님 목소리가 너무 안타까워요. 어떡해요? 다들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요. 괜찮으십니까? 아침에 약간 풀린 것 같아서 일단 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갈라지네요.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듣기에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대신 진행할 수도 없고 이거 참. 대신 진행할래요? 아니 저는 질문을 못하죠. 아름다운 독도님이 목에 수건이라도 좀 감으시면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고 환자의 커플님이 라디오가 지직거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비 목을 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진선님이 아이고 종배님 감기 걸리셨어요. 도라지 배청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코로나 위기는 해제됐어도 마스크는 쓰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또 단골촌철님인 HBYI님은 이번 코로나가 계속 바뀌면서 특징도 좀 달라지잖아요. 네. 최근에 코로나 특징으로 본인이 느끼신 거는 목이 잠기는 거라고. 그래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겠냐고. 병원에서는 감기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약 먹고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박선희 님이 그 목소리도 존중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김영민 님은 오늘 휴일인데도 생방으로 양질의 방송 보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오랜만에 역풍이다 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매일 듣고 있었는데 유튜브에는 오랜만에 왔어요. 아침 이 시간에 조카들을 돌봐줘야 하거든요. 머리 묶어주는 일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남성분이신가 보다. 그죠? 근데 이건 꼭 여성분들 중에서도 머리를 잘 못 묶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본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요? 저는 엄청 잘 묶죠. 난리 납니다. 제가 묶으면. 자, 해륜양의 집사님. 쉬는 날이지만 시선 집중 듣고 싶어서 알람해 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고 아주 일찍부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소하지만 따뜻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한글날이잖아요. 네. 달력에는 빨간색이죠. 그런데 이런 빨간 날 아침에도 쉬지 않고 시선집중 본방사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총 3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가 대상이냐면요. 나 지금 듣고 있다 라고 티내주시는 분들에게 드릴 건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듣고 있다. 티 팍팍 내주신 분들께 총 3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살짝 뇌물이라면 뇌물일 수도 있는데요. 11일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그거도만 보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이비? 아니요, 넘어가세요. 네, 소금 가리시는군요. 네, 11일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우리 촌철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대로. 평소대로 하는데 우리 촌철님들도 평소대로 들어주시면 되고 평소대로 10명에게 전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평소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촌철님들 중에서 또 저를 닮아가지고 부끄럼쟁이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래요? 나 듣고 있다라고 티 못 내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런 이벤트 하나 하는 거고요. 네. 3600님이 통영시 해양보호구역을 찾는 시선집중 촌철 10분에게 카약 무료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 거죠? 저는 올려주셔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요? 통영시 해양보호구역을 찾는 시선집중 촌철 10분에게 카약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노라 라고 3600번님이 문자로 지금 공약해 주셨네요. 그럼 수영 못해도 구명조끼 입고 카약 탈 수 있는 거죠? 카약은 누구나 탈 수 있죠. 제 입에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못 타봐가지고. 요거 바람과 물살을 함께 이렇게 착 타고 가는 느낌이 되게 좋은데. 더마카는 참 그래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구나. 아니 이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이비도 이번 주말에 통영시 해양보호구역에 가서 한번 타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감기부터 났고요. 네. 네, 그리고 1300님 제가 커피를 원해서가 아니고요. 7시에 시선집중 청취 안 하면 어디 다른 데가 있나요?
그렇죠. 맞아요. 아 어떻게 제이비 목소리 정말 대신 진행하고 싶네요. 참 큰일이네. 그렇게 오늘 방송 어떡하나. 최대한 볼륨 좀 올려주세요. 저는 낮춰서 하겠습니다. 음성 변조해야 되나? 좀 깎아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들리게 해야 되나? 자 아무튼 이 목을 가지고도 생방을 하고 있는 제이비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자 본격적으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하태경 의원이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의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제 고향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당은 두석을 따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3선을 지낸 해운대에서 정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 당내에 건강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정치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지역구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민하지는 않았다면서 당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가장 먼저 짚을 점은 이런 결정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배경 어떤데요? 2달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월 8일 바로 저희 레드캠프에 출연해서 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지역구로 옮겨서 수도권으로 갈 생각은 없으세요? 뭐 제 지역에서 전 해운대 살 일이 많습니다. 약속한 게 있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근데 보도를 뭐- 보면 뭐 석동현 변호사를 비해서 이미 몇 명의 이름이 아예 그러니까 실명을 박아서 보도까지 나오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요? 네, 지난번에도 저랑 경선했고 뭐 제가 이겼고 어쨌든 이번에 제가 뭐 경선에서 떨어지면은 승복해야죠. 승복하고 예. 지역구 옮길 생각은 전혀 없고. 예, 전혀 없습니다. 자, 이랬던 하태경 의원이 정확히 2달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100% 자발적으로 당의 총선 승리 하나만 보고 내린 결정이냐. 이걸 짚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점은 기자회견 발언에서도 얼핏 엿볼 수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고심 끝에 서울 출마를 결심했다면 마땅히 그 전략이 디자인돼 있어야 하는데 지역구도 정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하태경 의원의 컨셉은 당에 대한 헌신인데요. 이 헌신에 상응하는 그림은 그러면 당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포인트인데 당의 방침이 이미 섰느냐 이걸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방침이라는 거는 뭐 이른바 얘기가 많이 되는 영남 물갈이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 지점에서 또 한 명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장제원 의원입니다.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화를 잡고 토끼를 기다린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의 행보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가 관심사인데 이게 2차 포인트를 도출을 합니다. 2차 포인트는 뭡니까? 하태경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같은 배경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면 누군가에 의해서 벌써부터 총선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수준, 아니 이 수준을 넘어서 그 그림이 지금 의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굴까요? 이걸 짚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막연한 추측이 아닌 게 하태경 의원이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쯤에 당의 요청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기현 대표도 당 지도부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운대에 출마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미 한 달 전에 당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뭔가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겠느냐? 김기현 대표라고 봐야 될까?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김기현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명운이 걸려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김기현 대표는
하태경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과 같은 물결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는 또 한 명의 후보, 오히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전망은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유보되는 것이겠지만 패배한다면 오히려 보선 패배가 김기현 대표의 거취를 마중물 삼아서 지금 지하에서 흐르고 있는 물결을 지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11일에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결과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앞에서 JB가 장제원 의원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지난주에 출연을 했었어요. 레드캠프에. 그래서 저희가 또 장제원 의원의 SNS 글에 대해서도 물은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했던 답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애매하긴 해요. 이름 나도 봤는데. 이선 후퇴설과 연결지어서 지금 언론을 해석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겠다 걸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는 출마 안 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내지 험지로 네.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대통령과 교감에 있으면은 예.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출마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일이든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음흠. 물론 이제 뭐 저도 출마하는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하고 많은 교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윤석열 정부를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는 각오다. 출마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대통령하고 많은 교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단어가 귀에 좀 들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김기현 대표 선은 아닐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잠깐 네. 제가 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버티겠는데 목소리가 너무 갈라져서 이 듣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좀 밖에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 청취자 입장에서 듣기가 좀 너무 불편하면 좀 응급 처방이 좀 있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한지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좀 듣기가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우리 착한 촌철님들은 괜찮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많은 촌철님들은 또 궁금한 게 하태경 의원이 그러면 100% 자발적이냐 아니냐, 뭔가 배경이 있었던 거냐, 뭐 이런 걸 지금 JB가 짚어주신 거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촌철님들은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부산은 누가 갈까? 이걸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네요. 누가 갈까요? 누가 그것도 갈까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당내에 돌이 하나 던져진 셈인데요. 삼선으로서 지역구를 떠나 서울에 출마하겠다. 그럼 이 하태경 의원의 선언 뒤에 또 누가 나도 지역구를 떠나 어디로 가겠다. 뭐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특히나 당 지도부에서 이런 선언이 나올지 요게 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3선 이상이 당에 헌신하는 타운에서 험지로 출마해야 된다고 만약에 공개적으로는 대표가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요청한 대표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 출마할까요? 그게 그러면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한 대표로서의 도리일까? 이거는 뭐 분석하고 말 것도 없는 정치 도의의 문제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아, 또 우회적 압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아하. 아무튼 참 정치는 생물이라더니 정말 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슈가 지배할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바이고 따로 눈여겨볼 건 증인들입니다. 누가 증인으로 나오느냐. 네. 관련해서 두 부류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류는 기업 대표들인데요. 정몽규 HDC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박철희 호방건설 대표, 이강섭 샤니 대표, 함윤식 우아한 형제들 부사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우호현 SM그룹 회장,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 김진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등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또는 사내 갑질 의혹이 그 사유인데 포인트는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라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출석 여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다른 일정을 이유로 출석 안 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들입니다. 누구냐? 김주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민대 교수 등이 국회 교육위에 의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김주용 국민대 이사장은 14일까지 미국 글로벌 캠퍼스 구축 현지 탐방을 이유로 오는 11일 교육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고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도 29일까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홍보 등을 위해서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한다며 국감에 나갈 수 없다고 밝혔고,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대학기관 평가 인증을 이유로 기재한 불축서 사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민주당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 이러고 벼르고 있지만 말 그대로 공갈포이죠.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대 이사장, 작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안 나왔어요, 결국. 해외 출장 일정까지 연장해 가면서. 올해도 안 나온다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무슨 제재를 했습니까? 그래서 올해 나오게 하는 뾰족수를 발동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이 이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미희 님이 핑계대고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매번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어떤 촌철님은 그럼 고소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강제적 방법도 지금 딱히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지 잠시 후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그리고 지금 제이비가 목소리 괜찮냐고 한번 판단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촌철님들의 평가를 조금 전해드리면 아름다운 독도님은 오히려 볼륨을 키우셨다 그러고요. 최승필님은 섹시합니다 제이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대전 고수님이 듣는 건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다 보면 목이 풀릴 수도 있어요. 라디오 헤드님 제이비 목 트이게 노래 한 곡 하세요. 그리고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안심하고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세계보건기구 WHO가 두창 유행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에 따라서 백신을 비축하라고 각국에 권고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미국은 국민 100% 분량의 백신을 이미 비축을 했다고 하고 우리 질병관리청도 국민 80%에 해당하는 4천만 명분의 백신을 보유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비축을 해왔는데 현재 비축량은 1296만 명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관련 예산을 싹둑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싹둑? 올해 57억 7,600만 원이었던 두창 백신 비축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린 겁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전액. 그러니까 한 병도 사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눈여겨볼 점은 두창 백신 비축 예산을 포괄하는 예산 항목 이름이 뭐냐면 생물 테러 대비 비축 물자 구입이에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예산은 북한의 생물 테러에 대응하는 예산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항목 예산으로 71억 6,200만 원을 신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12억 3천만 원만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공격에 대한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한다면서 왜 이 예산은 이렇게 싹둑 자르는 거냐. 당연히 반문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재정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현 재정 상황들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했다. 어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죠. 북한의 생물 테러 가능성은 아주 낮거나 없다. 이렇게 보지 않고서는 우선순위 운운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보 태세 강조하는 정부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가지 모두 국가 안보 그리고 국민 안전과 또 직결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도 팍팍 잘려나가도 되는 건지 좀 의아함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두창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축한 것들이 또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된대요. 아, 그러니까요. 유효기간처럼 다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북한 생물 테러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창 세계 유행을 알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도 나왔죠. 비축하라. 그러니까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예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